로드 3번 키, 객체 스냅 마저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객체 스냅 설정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객체 스냅 설정창이 지금 현재요, 이렇게 끝점, 중간점, 중심점, 교차점, 연장선만 체크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체크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되는 것들은 도형을 그리면서 계속 이 점들을 갖다가 스냅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쓰겠다. 이게 켜져 있는 한 영구하게 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끝점 이런 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선분에 관한 것은 항상 끝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양쪽 끝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점이 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켜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 중심점이라는 것은 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호라든지, 아크가 호죠. 그 다음에 타원이라든지. 그래서 원의 그 어떤 일쪽, 그것만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심점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잡아줄 테고, 호 같은 건 호의 중심점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4번점은 노드는 항상 끄고 쓰시는 게 좋고요. 4번점은 켜놔도 상관없고 꺼놔도 상관없습니다. 그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점, 여기 교차점이라는 걸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이렇게 열은 게 아니고요.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이미지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대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끝점, 중간점 이런 것은 안 해봐도 될 거예요. 중심점도 그렇게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작업을 해가면서 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4번점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인을 그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를 못 잡습니다. 여기 수직선의 이 양쪽과 수평선의 이 양쪽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시로 잡으려면은요, 이렇게 4번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4번점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4번점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 4번점. 이렇게 4번점. 또 4번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지금 여러 번 해야 된다라면은 여기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점을 해서 마지막엔 이렇게 끝점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선의 끝점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스냅한다는 것은 라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근처에 갖다 놓으면은 그 끝에 가까운 객체에 가까운 점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근처에 가면은 끝점을 찾아주고, 이렇게 중간 비슷하게 가면 끝점보다는 가깝죠. 그러니까 중간점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꼭 가운데 가서 애쓰게 그걸 클릭 안 해도요,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딱 그 아이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점을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그냥 클릭만 해도 된다. 거기 꼭 가서 클릭을 애쓰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그래서 여기 중간점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중간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차점이 생기겠죠. 라인.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걸 늘려보죠. 그냥 이렇게 또 늘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F12번 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혹시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움직이면요 신축점이 이렇게 또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장선이지 지금 이걸 방향이 마음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교차점, 라인을 그리는데 정확하게 여기를 교차된 점을 찾아주겠죠.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교차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트래킹, 여기가 켜져 있죠. 이게 극좌표 객체 스냅 추적이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트래킹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은 먼저 트래킹 현선과 지금 트래킹 현선에 만나는 이 교차점이 여기가 이제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만 제시하고 수직으로 그릴 것 같으면은 지금 9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트래킹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요. 그냥 여기서 50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삽입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블록을 만들 때 그 포인트라는 것, 기준점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삽입을, 블록을 삽입을 시킬 때, 그 기준점을 스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고요. 직교는 뭐 쉽겠죠. 라인, 직교가 좀 안 켜져 있으니까요. 켜졌나 안 켜졌나는 여기 들어가 봐야 됩니다. 본인이 나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90도 직교 한번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쭉 따라다닙니다. 벗어나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방향은 설정하는 대로 쉽죠. 그 다음에 접점. 접점은 이제 라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해서 여기. 근데 지금 여기를 잡아야 돼. 이거는 어딜 잡은 겁니까? 지금 이 선의 끝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분점을 잡았습니다. 4분점을 잡았고 또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를 잡아서 또 4분점을 잡았습니다. 4분점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접점이라고 볼 수가 없죠. 확실하게 본다면은요. 이걸 하고서 이걸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대로 옮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무브 안 하고요. 라인 여기서 라인 여기를 잡아가지고 4분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4분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점이라는 것은 라인 이렇게 하고 접점 여기 접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점 꼭 여기 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접점 그 다음에 또 접점 여기 꼭 여기 안 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접점으로 딱 스냅을 한다는 얘기죠. 근처점 라인 그래가지고 이 센터하고 지금 여기 오고 이거 말고 내가 이쯤에서 정확하게 여기를 클릭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회용으로 또 쓰는 겁니다. 근처점 이렇게 되면 그 선들을 따라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내 일회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서 얼마큼 여기서 x로 얼마큼 y로 얼마큼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동적 입력을 보고 이렇게 그리는데 100, 30도를 그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평행선으로 봤을 때 30도 선이 100만큼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눈으로 보면 알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 끄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x에 얼마, y로 얼마 이렇게 떨어진 것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 약 얼마입니까? 지금 20인데 17점 얼마 나오는데요. 20 y로 20만큼 떨어지면서부터 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는 방법이 지금 렉탱글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구석점을 여기 그냥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Shift 키 누르고 From 이라는 게 그겁니다. From 이렇게 해서 여기 찍으면은 마우스를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요 점을 찍은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 입력이 우리가 켜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이 from이라는 것만은 꼭 골뱅이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20,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면은 여기가 20, 여기가 20 이렇게 됩니다. 라인은 이렇게 해서 20 그리고 키값을 주겠습니다. 또 위로 방향을 잡고 20 이렇게 하면 이 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조선을 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수평인 것을 뭐 라인이나 뭐 서클이나 뭐 어떤 게 됐든 간에 어떤 객체가 됐든 지금 그럼 서클을 해보겠습니다. 서클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만큼 떨어진 이럴 때는
그 골뱅이를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연장선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죠. 이렇게 연장선. 이건 여기서 트래킹이 켜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값을 골뱅이를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선이 나타났을 때 지금 약 20이 얼마인데요. 30만큼. 각도는 지금 아까 0이라는 게 보였죠. 그러면은 30만큼 떨어진 데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DI라는 게 그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30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조선 없이 이렇게 밤낮 이렇게 보조선 없이 깨끗한 도면으로 밤낮 그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점 사이에 중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오토캐드는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점을 찾아주는데 이것도 중심점이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걸 못 찾아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그러면 중간점이 있겠죠. 그러면 서클을 그리는데, 여기 중심점을 잡고,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렇게 그리면은 이걸 이제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두 번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바로 서클을 하는데, 이렇게 두 점 사이의 중간, 그러니까 두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지금 정사각형,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여기와 여기와 하게 되면은 이게 가운데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찍은 자리에 중간점이 잡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얘기했지만 보조선 없이 바로 이런 도형을 그려낼 수 있다. 약간 보조선을 긋고 하게 되면은 당장은 그게 편안한지 모르지만요. 습관을 이렇게 들이도록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실습도면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에 익으면요. 그리는 걸 옆에서 보더라도 정말 그리는 것 같이 그립니다. 누가 보면 엄청나게 막 빠른 것 같은데 그 보조선 다 그려놓고 나중에 삭제를 하려고요. 그리고 그걸 깜빡하고 잊어버리면요. 그리고 뭐 중복된 선, 이 선이요. 여기에 중복된 선이 10개 그렸으면 옛날에는 그 프로타라는 것은 10번이 여기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도록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냅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노드를 한번 보기 위해서요. 라인이라는 걸 하나를 더 그려 놓겠습니다. 이쪽에다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몇 등분을 해서 중간점하고 양쪽 끝은 찾아주는데 여기에 어떤 등분된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5등분이라든지, 100등분이라든지, 10등분이라든지, 4등분이라든지, 이렇게 등분을 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라인을 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뭡니까, 라인을 그려가지고 어떤 간격으로 계속 복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디바이드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등분할 객체를 선택하고 나옵니다. 이런 거 다 배웁니다. 다 여기서 한번 했다고 그냥 상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세그먼트 수, 세그먼트는 뭡니까? 어떤 정점과 정점이 연결된 그 어떤 선분이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를 우선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를 하게 되면은 4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정점이 틀려져 있죠. 이렇게 노드점이 이렇게 이제 노드점을 지금 그 객체를 선택한 건데요. 지우면 물론 또 다시 없어지죠. 그래서 이 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점 가지고도 잡을 수 있죠. 여기 만약에 라인을 그린다고 하면은 끝점 하고 여기하고 끝점하고는 잡아주고 아까 4등분을 했으니까 아까 여기에서 요 중간점이 이 선의 중간점입니다. 5개 했을 때는 틀려지겠죠. 그럼 이해하기 좋게 5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디바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5개로 하겠습니다. 5개. 그러면 이제 선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5개로 스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선분이 직접 나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선분이 안 나눠졌죠? 선분을 보게 되면은 중간점과 양 끝점으로 되지, 선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라인을 그리는데, 지금 노드점을 켜놓지 않고 쓴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속 내 이 노드점을 잡아야 되겠다라면 여기서요, 객체 스냅에서 이렇게 노드점을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렇게 꺼놓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노드점을 안 지웠을 때 그걸 계속 그 스냅하게끔 자리를 잡아주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일회용으로 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꺼져 있죠. 그래서 라인을 지금 여기 보면 라인을 지금 명령을 했죠. 그래가지고선 노드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쭉 갔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노드점의 그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리면 되겠죠. 또 라인을 그립니다. 그럼 또 잡아야 되겠죠. 노드점. 한 번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 창이 뜬다고 해서 여기서 고르는 것은 그 일회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몇 버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여기서 객체 스냅 설정창에서 그 체크를 안 하고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Shift 키를 해서 노드가 설정이 안 돼 있죠.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체 스냅 설정가 보면 안 돼 있죠. 이게 2010인가 2009인가서부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시 객체 스냅에 안 가지고 이렇게 여기 선택된 게 이렇게 파랗게 아니면 이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여기 외래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객체 설정창이 안 가고 이게 내가 뭐를 스냅 설정해서 해놨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그 옵션을 못 찾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노드점을 또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고 같은 길이를 그리고 싶다라면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트래킹에 이런 게 다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노드점 물론 저 라인을 또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노드점. 이렇게 해서 노드점.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길이. 그래서 거리값을 알고 있다면은 이거 지금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나옵니다만은 노드 라인을 명령을 해야 되겠죠. 노드. 이렇게 해서 노드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길이가 얼마입니까? 428 뭐 0018이니까 수치를 그렸겠죠. 500 하면 이제 바로 저 500 타이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400 하면 이렇게 400 타이핑을 하면 되고요. 이미 그려진 선분에 똑같은 걸 그리겠다면 그렇게 트래킹해서 그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노드점은 안 켜놓고 쓴다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게 있는데요. 이거를 안 주면은요, 지웠다고 해서 지금 라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특히 건축하시는 분은 유리창을 몇 등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드점을 켜놓으면은 계속 그게 이제 그 근처에 가게 되면은, 중간점도 잡히고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죠. 뭐, 교차점도 잡히고 그래서 노드점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 켜놓고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잘못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요. 잘못되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프로터, 아까 프로터에서 얘기했는데 프로터가 다 그렇지는 않죠. 옛날에 그 펜 프로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펜을 꼽아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쓰는 그 펜같이 생겼는데요. 요새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펜을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한 8가지 정도 색분이 안 됩니다. 초창기 때는 4색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걸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여기가 100번 갔으면은 여기가 100번을 전부 다 그걸 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용지가 빵꾸가 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캐먹어 물리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절단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그 중복된 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조선을 안 쓰게끔 습관 들이는 게 여러 가지 좋다. 그런 의미지, 다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혹 가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